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전 영상으로 공유드렸던 승호패 1회차 전체 공개 조합픽이 4등에 적중했습니다. 이변을 보면서 5와 패를 골랐던 워싱턴 시카고 경기가 승이 뜨면서 아쉽게 3등 적중은 좌절됐지만 5가 뜬 9번과 11번 경기를 단폴로 잡아내면서 시청자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와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와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축구 A매치 및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댈러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알페렌 생군과 제일런 그린이 45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는 캠 위트모어가 18득점을 올리면서 연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마이애미전과 미네소타전 연달아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였던 휴스턴이지만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휴스턴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동부 컨퍼런스 2위 강호 보스턴이지만 올 시즌 홈에서 12승 5패를 기록 중인 휴스턴이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접 미네소타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3점슛 6개 포함 33득점을 기록했고 데릭 화이트도 2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주전들이 돌아가면서 경기에 결장하는 경우가 잦은 보스턴인데 직전 경기도 제일런 브라운과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결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난적 미네소타를 잡아내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6승 4패,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기준으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래도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공수 밸런스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스턴전 제일런 브라운이 복귀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NBA 리그 전체 30개 팀 중 6승 25패로 29위를 기록 중인 워싱턴과 5승 29패로 30위에 랭크되어 있는 뉴올리언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팀의 원투펀치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도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역시 오펜시브 레이팅 30위, 디펜시브 레이팅 27위로 뉴올리언스 못지않게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어느 팀이 이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고 올 시즌 이미 순위 싸움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미가 없어진 두 팀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5패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컵 대회 결승을 제외한 정규 시즌 경기 1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시즌 MVP급 맹활약을 연일 보여주고 있고,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7위까지 올라오면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가 9연승의 난적 뉴욕일지라도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유타전을 승리하면서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결장했지만 칼 앤서니 타운스가 31득점 21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미칼 브리치스와 오지 아누노비도 나란히 20점 이상 득점을 올려줬고, 조시 하트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9연승을 비롯해 15경기 기준 13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4위, 디펜시브 레이팅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제일런 브런슨이 결장했기 때문에 이번 오클라호마전 역시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주전들을 갈아넣기로 유명한 뉴욕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처럼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을 상대로 뉴욕의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돈치치의 공백이 잘 느껴지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팀의 핵심 포워드인 PJ 워싱턴이 직전 경기 무릎 부상을 당했고, 핵심 백업 자원인 나지 마샬은 4경기 징계를 당하면서 이번 경기 역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구간 1승 4패, 흐름이 좋지 않고 이 구간은 오펜시브 레이팅이 25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돈치치는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만약 PJ 워싱턴까지 결장한다면 리그 전체 승률 1위인 클리블랜드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LA 레이커스전도 승리하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 29승 4패, 리그에서 압도적인 승률 1위를 기록 중인 클리블랜드고,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디펜시브 레이팅 8위로 공수 양면에서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 듀오는 리그 정상급의 백코트 조합이라 할 수 있고,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이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프론트코트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 르버트와 조지 니행을 필두로 한 벤치 자원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댈러스를 상대로 클리블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애틀랜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23득점, 17리바운드, 15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베테랑 러셀 웨스트브룩이 16득점, 11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모처럼 요키치가 득점보다 경기 조율에 힘을 더 썼을 정도로 동료들이 활약해줬는데,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나란히 21득점씩 기록했고, 크리스찬 브라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요키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최근 웨스트브룩이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와 더불어 득점과 어시스트는 물론 리바운드까지 잘 잡아주고 있고, 요키치는 동료들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날에는 적극적으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8승 3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덴버기 때문에 홈에서 빠른 페이스의 공격 농구를 펼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무려 36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뺏긴 클리퍼스가 주전들을 불러들이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졌던 경기지만 출전 선수들 15명 전원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난적 클리퍼스를 잡아낸 샌안토니오입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는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29.3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도 올 시즌 평균 8.3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샌안토니오의 젊은 선수들을 잘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덴버 상대로 1승 3패, 니콜라 요키치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샌안토니오고, 웬바냐마 역시 요키치와의 매치업에서 다소 고전했었기 때문에 올해 데뷔 2년차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웬바냐마가 최근 득점력이 물이 오른 요키치를 이번에는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35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17득점 2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말릭 몽크와 더마 드로잔이 38득점을 합작하면서 주전 4인방이 고른 활약을 펼쳤고, 벤치에서는 트레이 라일스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 6연패를 당하면서 감독까지 경질시킨 세크라멘토인데 댈러스와 필라델피아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한때 트레이드설까지 들어왔던 디에런 팍스가 정신을 차린 모습이고, 센터 사보니스는 올 시즌 현재 평균 리바운드 1위, 최근 11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팍스와 사보니스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피닉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12경기 9승 3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경기는 에이스 자모란트를 비롯해 산티 알다마와 제이크 라라비아, 브랜든 클락 등 멤피스가 자랑하는 핵심 벤치 자원들도 대거 결장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런 잭슨 주니어가 38득점, 데스먼드 베인이 31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케빈 듀란트가 버티고 있는 피닉스를 잡아낸 멤피스입니다. 자모란트가 결장 중인 멤피스가 세크라멘토에게 주전 싸움은 밀릴 수 있어도 라라비아와 제이 허프 등이 포진되어 있는 멤피스가 확실히 벤치 싸움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벤치 자원들이 출전만 할 수 있다면 멤피스 역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했지만 베테랑 르브론 제임스가 3점슛 7개 포함 38득점을 몰아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맥스 크리스티도 28득점 활약을 펼쳤고, 오스틴 리브스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15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 조율을 잘해줬습니다. 아마도 직전 포틀랜드전 결장했었던 앤서니 데이비스는 휴식 차원의 결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애틀랜타전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레이커스가 르브론과 데이비스 듀오를 앞세워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30득점 9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지만 주전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덴버에게 총 139점을 실점하면서 연승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제일런 존슨이 어깨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센터 클린트 카펠라가 덴버 요키치와의 골밑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면서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애틀랜타입니다.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5경기 4승 1패,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난 애틀랜타고, 에이스 트레이 영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디안드레 헌터와 오니에카 오콘과 포진되어 있는 애틀랜타의 벤치가 확실히 레이커스의 벤치에 비해 무게감이 더 있는 점도 애틀랜타가 웃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레이커스전 제일런 존스를 비롯해 트레이 영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가스공사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숀롱과 게이지 프림, 용병 원투펀치가 30득점을 합작했고, 토종 에이스 이우석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였지만 박무빈과 베테랑 함지훈이 32득점을 합작하면서 가스공사를 화력으로 제압한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이우석과 박무빈, 서명진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과 함지훈 같은 베테랑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숀롱과 게이지 프림 듀오 역시 리그 정상급의 용병 조합인 만큼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이미 LG 상대로 2번 모두 승리했었던 모비스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라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SK전을 석패하면서 8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직전 SK전 핵심 용병인 아셈 마레이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마레이 부상 복귀 이후 연승 흐름을 탔었던 LG인데 마레이가 다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마레이는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LG는 대체 용병을 물색 중이지만 득점과 리바운드의 핵심이자 팀 전술의 키인 마레이의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칼 타마요 역시 최근 부상으로 2경기를 결장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극심한 LG입니다. 물론 양준석과 유기상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힘을 내주고 있지만 이미 올 시즌 마레이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비스를 상대로 2경기 모두 패배했었던 LG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모비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직전 원주 디비전 다 잡았던 승리를 아쉽게 놓치면서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종료 8초 정도를 앞두고 2점차 리드를 잡고 있었던 삼성인데 DB의 알바노에게 자유투를 내줬고 알바노가 자유투 하나를 흘리면서 삼성이 승기를 잡나 싶었지만 DB의 오누아쿠에게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종료 직전 한 점차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용병 코피 코번이 25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 싸움을 잘해줬지만 최근 활약이 좋았던 마커스 데릭슨이 A형 독감으로 인해 결장했던 점이 뼈아팠습니다. 최근 베테랑 이정현과 팀의 신성 이원석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저스틴 구탕도 폼이 올라오면서 확실히 팀 전반적인 경기력도 살아난 삼성입니다. 이미 올 시즌 12월 5일에 있었던 가스공사와의 맞대결에서 용병 코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점차 대승을 거뒀던 삼성이기 때문에 코번이 출전 가능한 이번 홈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모비스전을 패배하면서 승과 패를 반복하는 이른바 퐁당퐁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앤드류 니콜슨과 샘 조세프 벨란겔이 42득점을 합작했고 김낙현이 1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정성화 신승민, 박지훈 등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모비스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니콜슨과 벨란겔 용병들은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국내 선수들의 기복이 아쉬운 가스공사인데 이번 삼성전부터 상무에서 전역한
전현 후에 복귀가 예정돼 있는 점은 가스공사에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현우는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포워드 자원이고 이미 휴가 기간 팀과 함께 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KT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허웅이 19득점, 이승현이 12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로 분전했지만 용병 디온테 버튼과 켈빈 에피스톨라가 한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KT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준용과 송교창, 정창영 등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전력 누수가 큰 KCC고 특히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병행하면서 체력 부담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최준용은 기존의 발바닥 부상이 재발하면서 최소 3주에서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고 정창영도 무릎 부상으로 2주 정도 결장이 유력한 가운데 허웅 역시 종아리 근육 통증을 안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운 KCC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병 에이스인 디온테 버튼의 활약이 중요한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진 선수지만 기복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버튼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서울 삼성전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짜릿한 한 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8초 정도를 앞두고 삼성의 2점 차로 끌려가던 DB였는데 알바노가 자유투를 얻었고 자유투 2개 중 하나를 흘리면서 경기를 내주는가 싶었지만 용병 오누아쿠가 리바운드에 이은 풋백 덩크를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오누아쿠가 1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이선 알바노가 17득점을 올리면서 용병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줬고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이관희가 21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강상재와 김종규, 핵심 국내 자원들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알바노와 오누아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DB인데 이관희가 복귀하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박인웅도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KCC전 역시 이관희와 박인웅이 알바노와 오누아쿠 두 용병의 부담을 얼만큼 줄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접 미러키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4쿼터 미러키에게 20대 0 런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나 싶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지켜낸 브루클린입니다. 캠 존슨이 26득점을 기록했고 닉 클렉스턴이 1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캠 토마스도 24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이적생 디안젤로 러셀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11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레이커스에서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 되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러셀인데 직접 이렇기 전 경기 막판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던 만큼 이번 경기 출전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캠 존슨과 캠 토마스 원투펀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브루클린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28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폴 조지도 19득점을 올렸지만 골든스테이트에게 3점 슛을 22개나 허용하면서 무려 34점 차 대패를 당한 필라델피아입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게 뼈아팠고 무엇보다 팀 전체적으로 29%의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골든스테이트의 득점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연패 전까지 4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던 필라델피아지만 지난 세크라멘토전과 직전 골스전을 연달아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토요일 경기가 없는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일요일 브루클린전에는
엔비드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체 결장이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엔비드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9경기 6승 3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9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10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디트로이트인데, 직전 올랜도전도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제이든 아이비와 제일런 듀렌도 제 몫을 해주면서 어느정도 리빌딩의 틀이 잡힌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제이든 아이비가 종아리뼈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았고,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대형 악재를 만난 디트로이트입니다. 주전 가드 아이비가 이탈한 만큼 이번 경기 말릭 비즐리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아이비의 공백을 얼만큼 메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보스턴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27득점을 기록했고, 제이든 맥데니얼스가 19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5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벤치 원투펀치 나즈리드와 단테 디빈첸조가 32득점을 합작하면서 보스턴의 벤치를 압도했지만 역시나 에드워즈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5승 5패, 경기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미네소타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2, 디펜시브 레이팅 17위로 공수 양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디트로이트의 공격력이 살아난 만큼 미네소타가 특유의 수비력을 통해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마이애미전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13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3득점 15어시스트 더블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마일스 터너와 파스칼 시아캄이 39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으로 마이애미를 제압한 인디애나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디애나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 농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이미 피닉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할리버튼을 필두로 공격적인 농구를 펼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멤피스전을 석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은 피닉스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최근 7경기 기준 평균 32.1득점을 몰아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구간 팀은 1승 6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는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 결장, 브래들리 빌 역시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피닉스입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이번 인디애나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은 토요일 덴버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일요일 샌안토니오로 넘어와 다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팀의 최근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고, 두 팀 모두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에서는 홈팀 샌안토니오가 힘을 더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